2025년 12월 15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군 수뇌부와 공모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으며 이미 2022년 11월부터 계엄을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내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계엄의 배경으로 지목된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 회피 의혹과 실제 관여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호주 시드니의 대표 휴양지인 본다이 해변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 용의자 2명이 군중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와 경찰관 등 1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교전 끝에 용의자 1명을 사살하고 중상을 입은 나머지 1명을 검거했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서는 1천여 명이 모인 유대인 축제 하누카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현지 언론과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건을 유대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이자 테러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에서 급조 폭발물까지 발견해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주말 해변을 덮친 비극에 호주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를 겨냥해 규정을 위반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어쩔 건데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소송제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현행 과징금 기준을 3년 중 최고 매출액의 3%로 상향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인 중대 위반 시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고강도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브라운 대학교 캠퍼스 내 연구소 건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인 14일 새벽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건축 디자인 시험이 한창이던 강의실에서 벌어진 이번 참극으로 학생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인근 호텔에서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현재 단독 범행으로 파악해 추가로 추적 중인 인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안정을 되찾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중재 발표에도 불구하고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태국군은 F-16 전투기를 동원해 캄보디아 푸르사트주를 맹폭격했고 캄보디아 측은 이 공격으로 11세기 유적인 타크라베이 사원이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태국은 해당 사원이 군사기지로 활용됐다고 맞서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현재까지 양국에서 군인과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진 국경 영유권 분쟁 속에 지난달 국경지뢰 폭발 사고로 휴전 협정이 파기된 이후 양국의 갈등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에 출전했던 미스 핀란드 사라 자프체가 인종차별 논란 끝에 결국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지난 11일 미스 핀란드 조직위원회는 자프체의 우승 타이틀을 전격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프체는 지난달 SNS에 눈을 찢는 동작과 함께 동아시아인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거센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후 반성되신 사람들은 욕하지만 나는 비즈니스석에 있다는 오만한 영상을 올려 공분을 샀습니다. 조직위는 인종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자프체의 모든 혜택을 취소하고 2위였던 타라 레우토넨에게 새 왕관을 수여했습니다. 이문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4일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제는 이재명 정부 관세청의 문제라며 공을 넘겼습니다.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도 해당 사건에 관심이 큰 만큼
관세청이 직접 해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발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했던 백혜룡 경정은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속인다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백 경정은 검찰이 내세운 장비 부족 등의 불기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개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수사 결과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4일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공동으로 분석한 2026년 산업기상도를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 붉은 말의 해인 내년에는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이른바 LED 업종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맑음, 배터리와 자동차 등은 대체로 맑음으로 예보됐으나 중국발 공급 과잉과 통상 규제 등에 직면한 석유화학, 철강, 건설 업종은 흐림으로 예측됐습니다. 대한상인은 기업들의 공격적인 AI 관련 투자와 더불어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역사서 환단고기를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며 고대사 연구 부족을 지적했는데요. 학계에서 위서로 판단하는 책을 거론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야권과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유사역사학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14일 환단고기 내용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역사기관의 연구 태도와 관점을 지적한 취지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의 지뢰 제거를 위해 파병됐다가 귀국한 제528 공병연대를 위한 환영식이 전날 평양 사이오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환영식에서 이들 덕분에 방대한 면적의 위험지대가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안전지대로 전변되는 기적이 이룩될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앞에서 20년 가까이 1,000원 버거를 판매하며 학생들에게 사랑받았던 영철버거 이영철 사장님이 지난 13일 폐암 투병 끝에 57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생전 1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기부하며 학생들을 도왔고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를 맞았을 때는 학생들이 모금 운동으로 화답하며 재개업을 돕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빈소와 가게 앞에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장례 비용 전액을 학교가 부담하고 고인의 이름을 딴 장학금 조성과 기념패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하청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주원인으로는 광주시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무리하게 도입한 장스팬 공법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둥 간격이 48m에 달하는 이 공법은 주로 교량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일반 건축물 적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시공을 맡은 건설사조차 해당 공법은 처음 시공한다고 밝혀 역량 부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공사 모기업의 회생 절차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공기 단축 압박까지 더해진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 속에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최고 지휘관인 라드 사드를 사살한 것에 대해 휴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마스 최고 협상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합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휴전 보증자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드가 지난 10월 기습 공격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며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하마스는 즉각 후임자를 임명하며 지하드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미국은 오는 16일 카타르에서 가자지구 안정화군 구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1월 치러질 중간선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었다고 자평하면서도 통계적으로 여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며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임기 초반 물가 상승 등으로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된다면 트럼프 2기 국정 운영은 조기 레임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 연준 차기 의장 유력 후보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지난 14일 통화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지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CBS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목소리에 투표 가중치는 없다며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서 금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최종 결정권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과 정책에 대해 논의는 하겠지만 연준 의장의 임무는 독립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4일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베를린 방문에 앞서 나토 집단방위 조항 수준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보장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타협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제안한 돈바스 지역군 병력 철수와 비무장 자유경제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일방적 철수는 불공정하다며 현재 위치에서의 휴전을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베를린에서 미국 특사 및 독일 총리 등과 만나 구체적인 종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연말 인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기 둔화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재계는 인공지능 AI를 핵심 축으로 삼아 위기 돌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오는 16일부터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고 AI 드리븐 컴퍼니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반도체 부문은 HBM4 등 고부가 메모리 전략과 이나노 공정 안정화를, 완제품 부문은 AI 기능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18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소차와 로보택시 등 미래 모빌리티 투자를 지속합니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 주재로 AI 바이오 클린테크 ABC 등 신성장 사업 육성과 AI 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K그룹 역시 최태원 회장의 주문에 따라 운영 개선을 지속하고 AI 관련 조직을 신설하며 시장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시리아에서 미군 등 3명을 숨지게 한 기습 공격의 범인이 극단주의 성향으로 해임이 예정돼 있던 현직 시리아 보안군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4일 범인이 공격 바로 다음 날 해임될 예정이었으며 과거 IS 반군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 신정부의 치안 장악력과 보안 검증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시리아 정부를 IS 격퇴 파트너로 인정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월요일인 12월 15일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눈비구름이 물러가고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15일 아침 서울 영하 3도,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어제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출근길 빙판길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반짝 추위는 낮부터 차차 풀려 서울 6도, 광주 10도 등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현재 호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강력한 한파는 없겠으나 화요일에는 중북부 지역에 또 한 차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5일자 헤드라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